안녕하십니까. 법알목 가이드의 박남주입니다. 신성현 변호사입니다. 주차 자리는 어딜 가나 항상 부족합니다. 번화가의 경우 풍족했던 경우는 거의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께서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글을 보시면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근처 독서실로 고3 아들 데리러 갑니다. 이 자리 말고 다른 곳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 이라고 니다도 제대로 보이지 않게 쓴 학부모가 자리를 차지하며 쓴 글이 있습니다. 일명 알박기죠. 이런 생각을 가진 학부모가 과연 자식한테 무엇을 가르칠지는 의문입니다만 자식 및 자기 사랑은 대단한 것 같네요. 오늘 이 사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께서는 운전을 잘 안 하시지만 이런 주차 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치우고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자리를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사실 저는 면허가 없습니다만.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네. 예. 뭘 그렇게 놀래요? 자, 어쨌든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는데 이런 걸 발견했다라고 하면 일단은 다른 자리가 있는지 알아볼 것 같아요. 왜냐면 내리기 귀찮거든요. 귀차니즘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돌아다니면서 좀 보다가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내려서 박스를 들어서 옆에다 잘 모셔놓고 주차를 할 것 같아요. 네, 저 같아도 박스를 그냥 밀어버리든지 또는 그 박스를 들어놓고 제가 차를 거기다가 주차시킨 후에 제 차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 사람이 되는군요, 학부모가. 본인 소유의 박스인 거죠? 그렇게 되겠구나. 네. 그러면은 제 차가 박제되겠네요. 그러네요. 안 해야겠습니다. 그냥 네. 밀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차 자리를 대충 쓴 박스 글로 점유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실 이런 행위를 해도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분, 이런 행위를 해도 벌칙 규정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입니까? 최선입니까? 아니, 없는 걸 나더러 어떡하라고 도대체. 그렇다면 제가 한다고 한 것처럼 박스를 밀어버리고 주차하면 오히려 저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건 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박스는 엄연히 그 박스를 쓴 사람의, 글씨를 쓴 사람의 소유물이겠죠. 이 물건을 만약에 밀어버리거나 해가지고 부서지면 재물손괴죄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어디 쓰레기통에 갖다 넣어버렸다. 그러면 어쩌면 절도죄나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박스를 일단은 훼손은 안 시키고 그 옆에다 놔두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옆에다 잘 모셔두고 주차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것도 문제를 삼으려면 저쪽에서 문제는 삼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방어를 할 겁니다. 이건 재물손괴도 안 되고 절도도 안 된다 이러고. 아니, 문제를 삼을 수 있다고요? 왜 내 박스를 만져 이건가요? 이 정도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죠. 뭐 수사관이 형사처벌 안 돼요라고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은 뭐 거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귀찮게 할 수는 있는 거죠. 하긴 뭐 정말로 어메이징한 세상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사람한테 좀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을까요? 네, 아까 제가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만 엄연히 아파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개정함으로써 제재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차 공간을 독점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위반을 하면 아파트에 거주할 자격이 없다 해서 퇴거, 퇴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유일하죠. 퇴거 요청이요?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물론 이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면 퇴거 요청을 해도 안 받아들이겠죠. 그럼 결국은 뭐 법적 절차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기대를 봐야겠죠. 하지만 그런 요청이 들어가면 일단 그 사람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를 보면 착한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 자리에 아무도 주차를 안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신 변호사님께서는 이 의뢰인이든 그 상대방이든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많이 하는 걸 보실 것 같은데 이럴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는 아닐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공익 변호사나 뭐 국선 변호인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저를 찾아오셔서 무료 변론을 해달라고 그렇게들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저도 어쨌든 변호사가 직업이고 변호사 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또 제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당한 수임료를 받고 일 처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렇게 무료 변론을 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면 무료 변론을 해주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라든지 공익인권단체들이 여럿 있기 때문에 그쪽을 안내를 해드리죠. 그런 데서 안 될 정도다라고 하면 저한테 다시 찾아오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뭐 역시 예상했던 것대로 신 변호사님께서는 굉장히 착한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대해서 이 정보로 대처를 하시는데 과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받으면 좀 화가 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 네, 오늘은 이렇게 착하신 이 선량한 마음을 갖고 계신 신 변호사님과 함께 카메라 돌려보고 싶네요. 네, 함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